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정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 PC 물가 발표를 앞두고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도 0.6% 정도 내려갔습니다. 이제 어느덧 2월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국내 증시 같은 경우 이제 3일절 연휴가 있기 때문에 또 금요일 하루 쉬고 월요일에 다시 돌아올 텐데요. 국내 증시 또 어떻게 마무리 잘 지으면 좋을지 오늘 전략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아마 오늘은 이 휴장을 앞두고 또 PC 물가 데이터를 앞두고 시장에서는 경계와 관망 그 사이의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을까 예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전후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 같이 고민해 봐야겠죠. 저희 시간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일단 어제장 어땠는지부터 같이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제 브리핑 끝자락에 이렇게 시장에 대한 섹터 고민을 같이 나눴었죠. AI 반도체 쪽은 탄탄한 성장 스토리와 엔비디아, 메타, 삼성, SK, 글로벌 빅테크, 국내 대기업에서 끊임없이 투자의 이야기, 차세대 반도체에 대한 의지를 피력하면서 모멘텀은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 일정 종목들에 대한 상승 부담은 느껴지는 자리죠. 다만 어제장에서는 이 모멘텀에 초점 맞춰주면서 HBM 관련주를 중심으로 반도체 강세 도드라졌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요. 2차 전지도 소테마의 강세가 계속되고 있고 AI 반도체 등에서 수급이 만약 빠지게 된다면 수급을 받아갈 수 있는 큰 섹터이기도 합니다. 거기다 최근 들어서 자주 리튬과 니켈, 양극재 수출 NCM 중심으로 반등하고 있다라는 데이터를 좀 자주 체크를 했었었는데요. 이런 부분에 일정 심리가 좀 개선되는 게 눈에 띄기도 합니다. 전기차 시장 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나 트럼프 대통령, 전 대통령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남아있긴 하죠. 바이오 쪽도 기대감이 최근에 많이 생성되고 있고 개별 종목에 대한 분석이 점점 세세화되면서 시장에서 급등하는 종목들이 꽤 많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다만 연속성을 띠고 섹터 전반의 종목으로 좀 옹기 확산이 될지는 지켜봐야겠죠. 다만 최근에는 바이오 쪽 분위기가 상당히 좋다라는 것도 눈에 띕니다. 그 밖에는 아래 테마에서 계속 자금이 돌고 있는데요. 어제는 조선주, 기자재까지 같이 올라가면서 피팅 종목도 상승세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DNC 미디어 이제 쇼케이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웹툰도 강세 흐름 보였고요. 방산이 요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중심으로 계속된 상승 보여주고 있죠. 비트코인 들고 있었으면 시장의 변동은 두렵지 않았을 겁니다. 엄청난 시세가 나오면서 STO나 NFT 이쪽에 대한 관심도도 같이 증가하고 있는 최근입니다. 시장에 대한 고민을 어제 같이 나눴었고 그래서 그것이 개장 이후 어떻게 시장에서 답을 보여줬는가를 들여다보면 거의 다 올랐다라고도 볼 수 있겠어요. 어제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1% 이상의 상승 보여줬습니다. 처음엔 반도체로 시작해서 저PBR까지 시장이 강하게 올려주는 모습 포착이 됐죠. 그 힘에는 외국인이 있었습니다. 외국인에게 정말 고맙다라고 해야 될까 봐요. 지난 연말 우리 시장 흔들면서 외국인의 선물 매도 엄청나게 압박이었는데 그게 반대로 올해 들어서는 외국인의 현선물 매수세로 돌아오고 있죠. 올해 외국인은 11거래일을 제외하고 계속해서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코스피 쪽으로도 외국인 현선물 매수 유지를 보여줬고요. 코스닥 쪽에서도 수급 우호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코스닥도 주요 구성업종의 강세, 2차 전지, 바이오 등이 되겠죠. 그러면서 1% 이상 올랐어요. 다만 후반에는 저PBR 쪽으로 수급이 조금 이동하면서 상승폭을 일부 줄이기도 했습니다. 반도체 쪽 보시면요. 어제 블룸버그에서 애플 전기차 사업을 중단할 것이다. 그래서 생성형 AI 쪽으로 인력을 대거 이동시켰다. 이런 보도를 냈었다고 전해드렸었죠. 이것이 반도체 쪽에도 힘이 되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부 측에서 HBM 투자에 대한 25% 세액공제 적용 얘기도 나왔죠. 그리고 메타 CEO가 한 이후로 AI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 또 올라갔습니다. 거기다 SK하이닉스가 3년 내에 목표가 28만 원까지 우리 주가 올릴 거다라는 강한 포부를 드러내기도 했네요. 이런 이슈 등이 맞물리면서 어제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도 대체적으로 강한 시세를 보여줬습니다. 한미반도체는 어제 홍콩 IR도 있었죠. 9% 급등이었고요. PSK홀딩스 6%, 이오테크닉스 12%나 뛰어오르기도 했습니다.
저 PBR은 월요일에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오픈하고 나서 조금 전반적으로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는데 어제는 강한 반등을 다시 줬습니다. 배당락일임에도 불구하고 꽤 많은 종목들이 올라오는 모습 나름 의미가 있었는데 외국인과 기관이 세론으로 좀 많이 빠진 저 PBR주에 대한 베팅을 좀 했다라는 것이 포착됐습니다. 어제 저 PBR 상승의 명분을 만들어준 것은 이복현 금융위원장의 발언이었죠. 기존 미달 상장사 같은 경우는 거래소 퇴출을 고려해야 된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오픈되고 나서 페널티가 없다에 대한 강제성이 없다에 대한 실망감을 투자자들은 좀 느꼈었는데요. 밸류업에 대한 강제성 일부 기대감이 등장하면서 이들의 상승세를 자극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사회 주주에 대한 성실 의무 도입이 필요하다라는 의견도 같이 피력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현대차 같은 경우 3% 정도 빠지다가 4% 정도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고요. 기아도 4%, 보험단에서는 삼성생명이 무려 12%나 급등하며 끌고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저 PBR 종목군들 이날 대체적으로 반등을 줬고요. 메리츠에서는 이사회의 주주에 대한 성실 의무 도입에 대한 언급에 힘입어서 주주총회가 예정돼 있는 종목으로 수급이 좀 집중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코멘트를 내놓기도 했네요. 자, 그리고 저 PBR과 반도체 또 2차 전지도 어제는 함께 움직임 보였습니다. 리튬 가격 바닥론이 등장했고요. 거기에 또 힘을 실어준 게 앨범알 CEO의 코멘트였죠. 2030년 리튬에 대한 수요는 3배 이상 늘어날 것이고 가격은 반드시 반등해야 한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거기다가 에코프로비엠의 이전 상장, 에코프로 5대1 액면 분할 이슈가 확정되면서 주가가 강하게 올라갔죠. 에코프로비엠 8% 급등, 오랜만에 이 정도 데이터 보는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은 1.1% 올랐는데 코스닥 150은 1.8% 올랐습니다. 이 말은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군들이 강했다. 당연히 에코프로 BM 등의 영향이 있었다. 이렇게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자, 거의 시장에서는 HBM 관련주 찾기 대회를 하고 있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저도 매일같이 추가적으로 한 판에 좀 보실 수 있게 정리를 해나가고 있는데요. 일단 최근에 보여드렸던 표와 조금의 변화가 있는 게 느껴지시죠? 이렇게 밑에 더 추가를 했습니다. HBM 관련한 전공정 장비 주에서 어제 주성엔지니어링 굉장히 강했죠. 진만쌤 그리고 김민진 차장님 저희 시간에 긍정적으로 얘기 주셨던 종목입니다. 다른 종목도 좋으나 이들 종목은 좀 올라서 부담스럽다면 주성엔지니어링 같이 다음 차례를 기다리는 종목을 대기해보자 이런 의견이었거든요. 어제 자기 순서를 좀 잘 지켜줬습니다. 주성엔지니어링이나 원익 IPS, 유진테크와 같은 HBM 이제 증착 장비 관련한 종목들 시장에서 다시금 좀 관심이 이동하는 느낌이 살짝 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는 계측이나 검사 장비 쪽의 종목들의 기대감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일단 검사 장비와 SIP 테스트 장비 쪽에 인텍플러스와 DI 종목들도 시장에서 꾸준하게 거론이 되고 있으니까요. 체크하시고요. 주성 엔지니어링 어제 차트 너무 좋았네요. 가격도 딱 접근 기억하기 좋은 4만 원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더 갈 수 있을지 오늘 잠시 후에 종목 체크 해보겠고요. 그런데 어제 시장을 보고 있다 보면 대본을 이제 작성하거나 이제 주제를 써내려갈 때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 살짝 고민이 됩니다. 그 이유는 조금 산만하게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이걸 전부 다 일일이 전하자니 너무 세세한 것 같고 그렇다고 하나에 힘을 실어서 전하기에는 AI, HBM 뭐 이런 쪽을 제외하고는 딱히 눈에 띄지 않는 그런 장이 요즘 반복되고 있습니다. 종목 이슈를 정리를 해봤는데 어제 수정 앵커가 해준 어디까지 올라갈 거예요 버전으로 종목을 뽑아본다면 알테오젠 어제 또 4% 올랐죠. 2월 상승률로 112%입니다. 머크 이슈 이후로 글로벌 빅파마의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라는 소식이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LIG 넥스원이 2월 상승률 너무 좋습니다. 30%에서 40% 정도 상승이죠. LIG 넥스원도 2월 동안 이틀 빼고는 다 올랐더라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어제 8% 급등입니다.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가 들여다보면 딱히 새로울 거는 없는데
오늘 이제 수은법 본회의 처리를 대기하고 있다는 이벤트성도 있었을 거고요. 폴란드 정부와 수출 잔여 물량 논의 중인데 그게 뭐 18조 원은 될 거다 이런 설이 돌면서 시장에서는 기대를 키웠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방산에 대한 업황을 놓고 봤을 때 나름 중요한 뉴스가 최근에 있었죠. 바로 이겁니다. 중립국인 스웨덴, 거의 200년 이상 동안 중립국을 유지해 왔었던 스웨덴이 결국 나토에 가입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로 인해서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토 회원국의 그 국경 거리가 무려 2배나 늘었다라고 하네요. 당연히 국경을 맞대고 있으면 국방비 지출 예산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쪽에 대한 모멘텀을 같이 봤을 때 방산에 대한 장기 기대감도 일부 등장하지 않나 시장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그동안은 관심을 정말 못 받았다가 어제장에 나라는 존재를 잊지 말아달라며 시장의 특징주로 떠오른 종목들이 이쪽입니다. 다행히 며칠 전에, 이틀 전이었죠. EUV에 대한 얘기를 좀 했었는데요. EUV 쪽 뉴스들이 솔솔 나오기 시작하더니 어제 SNS텍이 17% 급등이었습니다. 블랭크 마스크나 포토 레지스트 종목들이 어제 강세 흐름 보였는데 이유는 이거죠. 올해 7월에 펠리클 양산 설비 목표에 관련한 언론 보도가 나왔고요. 삼성이나 SK하이닉스가 EUV 도입을 이제 구매를 더 늘린다라는 소식 등이 한 2거래일 동안 나오기도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성 엔지니어링 강세 흐름 기록했고요. 에코프로 BM은 이제 이전 상장 이슈와 함께 시장에서는 리튬이 바닥을 치고 올라갈 것이다. 결국 양극재 이런 소재단이 전반적으로 회복될 거다. 뭐 이런 기대감 등이 작용했습니다. 이 상승률을 보시면 올해부터 2월 27일까지 상승률인데 3% 하락이었고요. 어제 8% 올라가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리튬 쪽 이슈가 있다 보니까 성일하이텍도 강세였고 어제 바이오 특집할 때 함정남 차장님이 삼청당 제약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었는데 어제 11% 급등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삼청당 제약 같은 경우도 제2의 알테오젠처럼 갈 수 있을까 시장에서는 꽤나 기대를 하고 있었던 종목인데요. 여러 노이즈를 딛고 더 잘 갈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그 밖에는 지노믹트리, CS윈드, GS건설, 삼성 엔지니어링, 덴티스 등의 종목군들이 최근 대비해서 굉장히 강한 시세를 보였던 어제입니다. 이 중에서 연속성을 띠게 된다면 어느 쪽이 가져가게 될지 고민이 필요해 보이겠죠. 자, 어제 시간 외로 본다면 삼청당 제약이 지분 한 40% 정도 갖고 있는 옵투스 제약, 시간의 상한가 부근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저만재 제조회사인데 좀 깜짝 놀랐어요. 시가총액이 850억 원인데 신규 투자 비용이 860억입니다. 본인의 시가총액보다 많은 돈을 투자한다라는 소식에 일단 시간 외에서는 상한가 부근에 거래를 마쳤고요. 에코프로 머티도 어제 시간 외에서 좋은 시세를 냈는데 자기 자본 3,143억 원인데 신규 투자 금액이 이 정도 된다라는 소식에 시장에서는 반응을 보여줬습니다. 그 밖에 시간에서 실적이 잘 나왔던 쪽은 화승코퍼레이션 그리고 덴티스에 이어서 덴티움도 잘 나왔고요. 코리아 FT, 카페24 등이 시간의 실적에 반응하며 주가가 올랐습니다. 덴티스는 개별 호재가 있는 것이고 덴티스 개별 호재로 인해 장중 상한가 덴티움이 한 5% 정도 따라갔었는데 시간 외에서 덴티움이 YOY 기준으로 좋은 실적을 내놓으면서 또 급등 나왔습니다. 이런 치과 관련한 덴티스트리 관련한 쪽에 주가 강심이 좀 한동안은 없었거든요. 이쪽으로 또 이동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2차 전지의 시간이 다시 올까요? 일단 지난해 저희가 떠올려 보면 에코가나 포스코가를 필두로 한 2차 전지 전반의 섹터가 질주를 보였고 그 다음에 쉬었다가 소외 소테마가 강세였죠. 전고체, 전해액 등이요. 그리고 다음은 어디가 될 것인가 지금은 계속 기다리고 있고 양극재를 중심으로 셀사 등 다 회복하기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2월 21일경이었죠. 리튬 관련한 소식을 하나 전해드렸어요. CATL 리튬 채굴 자회사가 리튬 채굴을 중단하면서
호주 리튬 관련한 종목들부터 해서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튬 가격의 바닥에 대한 언급을 살짝 했었는데요. 일단 리튬 가격은 정말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다가 최근 들어는 바닥을 조금 다지고 한 달 사이에는 1~2% 정도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드디어 하락을 멈췄다. 그리고 수익성이 나지 않다 보니까 리튬을 채굴하는 쪽에서도 어느 정도 채굴을 멈추고 감축하고 있는 분위기다. 그래서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시각 등이 물리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에버말 CEO가 그걸 자극하기도 했겠죠. 어제 코스콘 기준으로 국내 리튬 관련주 27곳 중에 16곳이 상승했다고 하고요. 미래나노텍 24% 급등, 성일하이텍, 리튬포어스, 하이드로리튬 등의 종목들 강세 움직임 나타냈습니다. 자, 리튬 가격이 올라가는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2차 전지에 대한 심리가 전반적으로 개선되는 하나의 자극 포인트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전기차 판매 회복에 대한 기대를 좀 가져볼 수 있겠다라는 거고, 공급망상으로 봤을 때 재고가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만 이렇게 섹터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할 수 있으나 또 리튬이 그냥 하나의 테마로 2차 전지 전반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리튬에서만 강세 움직임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시장의 판단을 잘 살펴봐야겠을 것 같습니다. 자, 2차 전지까지 봤고 뉴욕장 가보죠. 3대 지수 모두 하락한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내일 있을 1월 PC 물가 데이터를 앞두고 경계감이 작용하면서 하락했습니다. 4분기 실질 GDP는 예상을 하회하는 수준으로 나왔고요. 이 때문에 국채금리도 그와 맥을 같이 하면서 움직임 보였죠. 존 윌리엄스는 연내 인하 3번 정도가 합리적이다라는 의견, 기존의 목소리를 그대로 유지했고요. 전반적으로는 AI 랠리가 조금 숨고르기 현상을 보여줬습니다. 엔비디아 내부자들이 주식을 매도했다라는 뉴스 등도 나오면서 AI, 반도체 이런 쪽이 오늘은 쉬어가는 모습 포착됐죠. 자, 그럼 그 자리를 어디가 채웠을까요? 2차 전지 쪽이 그래도 힘을 내줬습니다. 전기차 쪽이요. 테슬라는 로드스터 출시 기대감이 작용을 했습니다. 잠시 후에 이건 좀 더 자세히 볼 거고요. 그리고 애플이 전기차를 포기했다라는 것에서 다른 전기차 업체들이 조금 환호하는 그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백신주들이 나름 좋은 소식들이 많았었는데 노바백스는 4분기 실적이 좀 부진했습니다. 앞으로 1분기 전망도 보수적으로 잡으면서 26% 급락이 나왔고요. 비욘드미트, 대체육 대표적인 기업이죠. 비욘드미트가 기대 이상의 가이던스를 내고 쇼스퀴즈 움직임도 포착이 되면서 30% 급등 흐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30% 급등을 봐도 사실 이보다 더 자극적인 것은 비트코인 쪽이 아닐까 싶어요. 4월 반감기를 앞둔 엄청난 자금이 유입되면서 6만 달러 돌파 움직임이 있었고요. 가상화폐 자산을 많이 갖고 있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어제도 급등, 그리고 오늘 새벽 마감 기준으로도 급등 흐름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비트코인 쪽 시세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쪽으로 자금들이 꽤 많이 이동하고 있는 건 아닌가 시장에서는 분석 등도 나오고 있네요. 전반적으로 어제 이제 국내장은 좀 산만했다면 밤사이 뉴욕장은 좀 조용한 느낌입니다. AI나 빅테크 쪽이 쉬어가는 분위기가 연출됐기 때문일까요? 일단 국내로 봤을 때는 쿠팡이 미국에서 급등 흐름을 보였습니다. 한 9% 정도 올랐더라고요. 첫 연간 흑자로 지난해 실적이 개선이 됐다라는 소식과 4분기 실적 예상을 상회했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쿠팡 관련주들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시간 외에서 미국의 사이버 보안주죠. 옥타가 실적을 냈는데 실적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시간 외에서 19% 정도 급등하는 흐름이 있었어요. 만약에 EU가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아이디 기반 보안 인프라 끼워 팔기에 대한 조사를 강화할 경우 이쪽도 반사이익 가능하지 않겠나라는 기대감도 일부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이버 보안 쪽 국내에서 연결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만약 반응한다면 이런 이슈가 있었지라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연결고리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리튬 쪽 이야기요. 어제 시간 외에서는 미래나노텍 강세 흐름 기록하기도 했고요. 앞서 언급드렸던 테슬라의 로드스터, 전기 스포츠카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또 엑셀을 통해서 이에 대한 언급을 했고요. 내년에 출시될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향권에 들어간다면 전기차 관련한 자동차 부품주들을 체크를 해봤고요. 비욘드미트 급등 말씀드렸는데 대체육 관련주들 일단 정리만 해뒀습니다. 네오크레마,
알테마, 뭐 풀무원, 비욘드미트와 이제 계약을 해서 국내에다가 유통을 하는 동원 F&B 이런 관련주들 많이 거론이 되니까요. 만약에 시장이 여기까지 관심을 줄 수 있다면 트레이딩 관점으로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반도체 2차 전지 고민되는데 잠시 후 진만쌤과 이야기 나눠볼 거고요. 오늘 시장 아이템 어떤 거 골라주셨나요? 네, 최근에 하이브리드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확실히 이제는 소비의 트렌드가 전기차 쪽에서 하이브리드로 많이 옮겨간 것 같은데요. 관련주들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니 해도 올해 대세는 하이브리드다라는 말씀을 지난번에 자동차 관련주 얘기하면서 한번 다뤄드렸습니다. 전기차가 잠시 좀 숨을 고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게 그냥 뭐 트렌드 봤을 때 그렇다라는 게 아니라 수치로도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먼저 지난해 자동차 내수를 봤을 때는 출고 정상화 등으로 반등이 나오긴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팬데믹 전보다는 낮은 수준 기록하고 있고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대목은 바로 이겁니다. 판매량이 전기차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1% 정도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하이브리드 차는 점유율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43%가량의 성장률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1월 들어서 국내 신규 등록 자동차 중에서 하이브리드 차가 4만 대 넘는다고 하죠. 전체의 31.7%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게 처음으로 30% 넘어섰다고 해요. 왜 하이브리드 차가 이렇게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느냐? 세 가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휘발유나 경유차 대비해서 오염물질의 배출이 적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연비가 좋습니다. 유류비에 대한 부담이 적다라는 부분. 다음으로 방전에 따른 충전 관련한 문제가 상대적으로 적다라는 부분에서 메리트가 있다라고 소비자들이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이브리드 차를 또 구매한 사람들 혹은 바꾼 사람들은 굉장히 만족도가 높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미국에서는 전기차 전환의 속도 조절에 들어갔습니다. 기존에 냈었던 이 규제안 관련해서 3월쯤에 규제 일부를 완화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신차의 목표치를 좀 낮추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순수 전기차 이외에도 좀 이 안에 포함을 시키겠다라는 부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작년 4월에 이런 규제안을 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신차의 60%, 2032년에는 67% 순수하게 전기차로 대체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와서 순수한 전기차 업체인 테슬라만이 굉장히 환영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하지만 현대차나 기아를 비롯해서 완성차 업체들의 과속에 대한 우려도 있고요. 미국의 빅3 공장의 노조 반발, 중국의 전기차 위협까지 여러 가지 부분들 고려했을 때 이게 수정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수정안은 2032년에 최종 목표는 유지를 하되 일단은 목표치를 4에서 9%포인트가량 낮추는 것, 그리고 2027년에 전기차 판매 비중을 낮추는 것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만 그런 게 아니라 유럽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전기차 전환 속도 조절론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유럽 회의도 앞두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은 대선 결과 이러한 부분들이 있어서 IRA 법안 관련해서도 이제 불확실성이 약간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 상황에서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도 전동화 생산을 많이 줄였고 혹은 전환의 목표를 늦추는가 하면 여러 가지 투자 계획에 대해서 많은 수정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은 전기차를 줄이고 하이브리드 차 생산을 확대하면서 지금의 트렌드에 맞게 수요에 대응하겠다라는 이야기 내놓고 있습니다. 하나씩 체크해 볼 텐데요. 먼저 애플카도 이러한 움직임에 발맞춰서 애플도 애플카 그동안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고 오랜 기간 공을 들였었는데 사업을 접는다라고 밝혔었죠. GM 같은 경우 기존의 생산 목표 폐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전기차의 생산 목표도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포드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계획했던 부분 연기했고요. 주요 제품들에 대해서도 많이 감축을 좀 밝힌 상황입니다. 토요타 같은 경우에는 이 전기차 관련해서 회의론을 또 CEO가 밝히기도 했습니다. 전기차 점유율은 이제 자동차 시장에서는 30% 정도밖에 되지 않을 거고 70%는 하이브리드, 수소 전기차 등등이 될 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벤츠도 전동화 전환 목표 5년 정도 연기하면서 내연기관 모델 계속해서 좀 개선해 나가겠다라는 부분들 밝혔으니까요. 이 움직임만 보더라도 지금의 트렌드 확실히 하이브리드 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하이브리드 차를 장착하고 레거시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전기차 관련주들 올해 들어서 주가가 좀 많이 안 좋았어요. 테슬라 같은 경우 작년에 정말 많이 올랐었는데 올해는 일단 20% 가까운 하락률 나타내고 있고 리비안 같은 경우 50%가 넘게 밀리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GM은 12%, 스텔란티스도 13%가량 상승률 나타내고 있고 포드는 일단 2% 정도의 하락률 나타내지만 그래도 이쪽 대비해서는 선방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해 미국과 유럽, 중국, 일본 같은 세계 주요 14개국에서도 14개국에서도 하이브리드 차의 판매량이 크게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전기차 대비해서 이거 뚜렷한 성장세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도요타 모터스가 굉장한 상승률 보여주고 있어요. 1년 기준으로 봤을 때도 정말 주가 많이 올라왔는데요. 1997년에 이때 이제 세계 최초로 양산형 하이브리드 차 프리우스를 출시했습니다. 이 당시에는 정말 많은 비난을 받기도 했었고 좀 무시를 당하기도 했었는데 정말 오랫동안 하이브리드 차에 매진을 하면서 매출 성장 1위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하이브리드 차 판매 대수가 무려 344만 대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고요. 2025년에는 500만 대 이상을 판매하겠다라는 목표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건 또 최근에 내세우고 있는 프리우스 모델을 좀 사진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현대차와 기아도 하이브리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난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도 이러한 목표를 얘기하기도 했었는데요. 전체 합산 판매량 중에서 하이브리드 모델이 11% 정도, 10%대를 다시 좀 회복하는 모습이었고요. 이렇게 하이브리드 차량의 판매 비중이 전체에서 각각 22%, 30% 차지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하이브리드 판매 예상치가 48만 대 정도 될 것이다.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11%까지 높아질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각각 지금까지 내놓은 모델들 혹은 앞으로 내놓을 신차에 많은 또 하이브리드 라인업 추가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굉장한 또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신차들도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그래서 관련주는 어떤 건데 어떻게 흐름이 진행되고 있는데겠죠. 대표적인 게 코리아 FT입니다. 이 하이브리드 카의 핵심 부품인 캐니스터 국내 독점 공급하고 있는 쪽인데요. 주가가 연초 대비해서 40%나 올라온 상황입니다. 2월 16일에 6,000원대 훌쩍 넘어섰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장중에 3%가량 올라가면서 종가는 5,100원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외 거래에서 실적 잘 나왔어요. 결산 배당에 대한 이슈까지 나오면서 5% 가까운 추가 상승률 더해갔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이브리드카 관련주들 대원강업부터 해서 성호전자, 세원전공, 세방전지까지 좋은 수익률 나타내고 있는데요. 진만쌤이 또 2월 13일에 세방전지 그리고 코리아 FT 얘기 주셨더라고요. 오늘 같이 AS 하면서 또 볼만한 종목 없는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이외에도 지금 이렇게 좀 밀려있는 종목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하이브리드 차가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데 관련주의 현재 위치 그리고 여기서 탑픽까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수행커의 더보기입니다. 식품주 한번 보려고 합니다. 기업의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식품주도 상당한 저PBR 주이거든요. 시가총액 상위 15위까지 봤을 때 PBR이 1배 이상인 곳은 단 4곳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초대장을 받지 못한 것처럼 주가는 너무나 잘 못 가는 상황이었는데요. 만년 저평가입니다. 올해 경기 침체 전년보다 더 안 좋을 거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고 고물가에 식자재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식품주의 주가는 발목을 많이 잡힌 상황이죠. 대표적인 종목들 이렇게 좀 나열해 봤는데요. 그중에서도 오리온의 주가가 상당히 안 좋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다올투자증권에서 코리아 밸류업 지수 편입 예상 리스트를 뽑았습니다. 3월쯤에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오리온은 경기 악화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중국, 베트남 시장에서 너무나 좋은 성적을 내고 있고 러시아를 제외하고는 지금 괜찮다라는 얘기합니다. 식품주 중에서 가장 매력적인 펀더멘탈 가지고 있다라고 밝혔고요. 실적도 잘 나왔어요. 그리고 PER 같은 경우 지금 8.86배 정도 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주요 식품주들 경쟁사들이 12배에서 많게는 18배인 거 대비해서 상당한 저평가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 주목해보자라고 했는데 물론 식품주가 지금 시장에서 많이 주목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또 소외받은 쪽 한번 체크해볼 부분 없는지도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소외주가 또 언제 주도주가 될지 모르는 게 주식시장의 특성이니만큼 저희는 꾸준히 잘 나가는 종목 그리고 소외되는 종목 같이 정리해서 전달하겠습니다. 자, 시장에 대한 소식들 전달해 드렸고요. 지금부터 전략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금요일 같은 목요일입니다. 진맛생각 전략 챙겨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차근차근 해보죠. 각 섹터별로 일단 저 PBR부터 가볼게요. 어제 이복형 금융위원장의 발언이 힘이 돼주면서 이쪽에서 며칠 또 조정받았겠다. 외국인 기관 수급 유입되며 올라갔습니다. 저 PBR 종목군 투자 전략 어떻게 짜고 계시는지 공유해 주세요. 네, 먼저 저 PBR 위주 말씀드리면 발언의 수위가 좀 많이 셌습니다. 이게 실효성이 있는지는 좀 불투명하지만 이 전반적으로 일단은 당연한 여러 가지 세법 개정도 필요하고요. 여러 가지 법안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당장의 어떤 부분들 정말 실효성이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나타낼 수 없다는 점.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가시권 안에 들어 있어야 되는 점에서 이제 알맹이가 빠졌다라는 이야기가 많은데 이런 금감원장의 립 서비스는 이런 이제 시장을 어느 정도 이제 PBR주를 끌어올릴 수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이게 지속적으로 여부는 좀 불투명하기 때문에 저라면은 이번 상승이 좀 단기간으로 마지막 상승 랠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처럼 이제 시장이 애매하게 이제 기술주들이 좀 애매한 부분들을 보여줬을 때 저 PBR 관련주들의 흐름이 좋게 나올 수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이게 지속이 되려면은 정말로 올해 말까지 지켜봐야 되는 부분들도 많고 실제로 ETF나 여러 가지 패시브 자금들의 순유입을 기대를 하려면은 연말까지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상승은 좀 제한될 것이다. 직전 고점을 도입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오늘 어느 정도 시세가 나와서 내가 수익권에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저 비중 축소가 좀 필요하다는 부분들이 있고요. 이제 슬슬 주주총회가 계속적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배당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 자사주 매입과 소각, 분명히 이제 이전보다는 많이 좋아진 건 사실입니다만 기대에 못 미쳤었을 때 그때 주가에 날아가는 그런 포인트들은 정말로 크기 때문에 저 PBR주들은 너무나 큰 비중을 실으시기보다는 일부 어느 정도 적정 포트폴리오 이내에 구간들로만 좀 유지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매번 강조드렸듯이 이런 저 PBR 관련주 같은 종목들 물리면 1, 2년 금방 후딱 지나가기 때문에 비중은 크지 않게 일부 포트폴리오 안에 두는 거는 좋겠습니다만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쪽도요? 자동차 쪽 같은 경우는 이미 많이 반영이 됐죠. 이제 현대차가 이제 배당락 직전에 위치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단기간 재료 소멸의 관점으로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갖고 계신 분들은 내가 배당락 이후의 흐름까지 지켜보실지 여부는 분명히 필요하지만 저는 일단 현대차, 기아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상단부가 더 가기에는 한 번 정도 돌아서 갈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이제 배당락이 꽤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주가가 밀려서 시작할 수도 있다라는 점. 만약에 지금 나스닥이 어느 정도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데 분명히 여기서 변곡이 추가적으로 나올 겁니다. 올라갈 수 있을 확률과 내려갈 수 있는 확률이 반반이기 때문에 이런 50대 50의 싸움에서 굳이 무리한 베팅 하시기보다는 어느 정도 미국장이 조정권에 들어왔었을 때 그때 한번 재매수하는 관점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추가적인 정책의 구체화, 기업의 액션이 뒤따른다면 얼마든지 또 움직임을 보일 여지가 있으나 지금 단기적으로는 일단 위아래로 움직일 여지가 반반이기 때문에 공격적인 베팅을 단기적으로는 자제해보자라는 의견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저 PBR 했고요. 반도체 가겠습니다.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마이크론 다 차세대 HBM을 놓고 강한 의지 등을 피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HBM 밸류체인 종목들 강세 흐름 지속하고 있고요. 며칠 2거래일 전이었나요? 그때 무디스가 삼성전자에 대한 강력한 긍정의 보고서를 내기도 했었는데 전반적으로 반도체에 대해서는 저희 얘기 많이 해봤으니까 지금 시점에 타픽 정해주세요. 네, 이야기는 많이 들어서 아실 겁니다. 이제 마이크론과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당장에 여러 가지 이제 베니핏을 가져가는 부분들이 있고 삼성전자는 이제 어차피 얘네들 이게 단기간 이길 수는 없으니까 미래에 조금 더 좋은 그거를 또 빨리 더 양산하겠다 이런 정책이 나오게 되면서 어제 반도체에 있었는지 같이 오르는 정말 우회의 또 시장이 나오게 됐는데 탑픽으로 말씀드리면 결국에는 패키징 시장의 성장을 저는 야기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드립니다. 물론 주가가 당장에 재미없을 수는 있습니다. 이게 응축된 힘이 반출되었었을 때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이게 결국에 나중에 가네 이런 이제 결과를 나타낼 수 있을 만한 포인트들이 많기 때문에 결국엔 저는 패키징 시장의 성장, 전공정, 후공정 업체들의 이제
여기서 엄청나게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줄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여기서 진짜로 힘이 많이 웅축되어 있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어제 주성 엔지니어링이 또 오랜만에 그런 힘을 보여주었고요. 당연히 후공정과 전공정은 이제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 명 가면, 한 섹터 가면 그 다음 섹터가 하루 이틀 정도 있다가 움직이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기 때문에 당장의 매력적인 구간은 하나마이크론이고요. 주성 네. 엔지니어링도 마찬가지로 현재 구간에서 추가적인 상승은 충분히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좀 느리다고 이거는 재미없기 때문에 매도하고 딴 데 가자가 아니라 결국에 올 수밖에 없는 그런 타이밍을 기다려보는 것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두 종목 일단 코멘트 드리면서 하나마이크론, 주성 엔지니어링은 어제 슈팅 나왔습니다만 여기서 추가적인 시세는 20% 이상 더 나올 것으로 보고요. 하나마이크론 마찬가지로 현재 구간에 30% 이상의 상승력 충분히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올려도 반도체에 불리자라면서 반도체에 대한 시각을 지난 이제 하반기부터 계속해서 긍정적인 시각을 주셨고 다양한 종목으로 수익이 나 있었고요. 올해 들어서는 이제 다른 종목에 대한 부담이 있다면 주성 엔지니어링처럼 좀 지금 차례를 기다리는 종목 보자 이렇게 얘기 주셨었어요. 어제 좋은 시세 났으나 추가 상승 여력 더 있다라고 판단 내려주셨고 아직은 다른 종목 대비 관심권역에 들지 못하고 있는 하나마이크론도 체크해 두자라는 의견입니다. 자, 저 PBR 반도체 받고 이제 2차 전지 가겠습니다.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좀 보수적 의견과 테마로 활용하자 정도였던 것 같아요. 보수적 의견은 일단 2분기 이후에 좀 시장이 좋아질 것 같다라고 말씀 주셨고 테마는 이제 리튬 쪽 중심, 전고체 중심으로만 테마 단기 트레이딩 하자라는 의견이었잖아요. 변화 없으십니까? 네, 변화는 그대로인데 그래도 3월에 그래도 기대할 포인트가 좀 있는 게 양극재 수출 데이터가 2월에 그래도 이제 바닥권에 조금 이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이런 양극재 수출 데이터가 2개월 연속으로 좋아진다라는 건 그래도 완전 바닥권은 지나간다는 포인트로 이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예 안 좋은 게 아닙니다. 제가 2차 전지를 안 좋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아직은 여기서 정말로 이전에 보여주었던 대세 상승을 야기하기에는 제한되는 포인트, 즉 브레이크가 걸릴 요소들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드렸고 그 부분들이 거의 다 전략이 맞아 떨어져 갔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일단은 지금 에코프로 BM이 이제 이전 상장 관련된 위결 이야기로 조금 어느 정도 수급 논리로 인해서 올라갔다 빠졌는데 이게 사실 조금 애매한 게 당장 업황이 좋은 건 아닙니다. 이런 여러 가지 주주환원책, 고프로의 액면 분할, 에코프로 BM의 이전 상장 등 지금 이런 보릿고개를 넘어갈 수 있을 만한 주가 포인트들을 많이 만든다는 거는 주주들 입장에서 꽤나 긍정의 포인트를 보여주는데 결국에는 내 평균 단가에 오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제 회사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래도 주가 부양의 의지가 좀 많이 있다라는 포인트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마찬가지로 양극재 데이터가 2개월 정도 혹은 3개월 정도 연속으로 이제 조금 바닥권에서 올라간다라고 가정하라면 그때는 뷰가 살짝 바뀔 것으로 전망이 되지만 제가 그때 타이밍 포인트는 5월, 6월까지는 그래도 아직은 지켜봐야 된다는 포인트가 있는 게 올라갔다 또 살짝 꺾이는 부분들도 있고 하이브리드 차의 여러 가지 성장성은 분명 양극재 데이터 수출에 제한된 상승을 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아니다. 분명히 올 때는 기다리고 현재 주가는 분명히 하단부에서 패시브 자금의 수입 혹은 이제 지수의 반등이 나올 때마다 있을 여러 가지 2차 전지들의 여러 데이터들은 이제 좋을 것으로 전망이 되나 주가만 좋을 것이지 상단부를 뚫지는 못할 것이다라는 이야기 드렸고 마찬가지로 지금 코스닥 지수가 상단부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혹여나 밀렸을 때 나올 2차 전지의 수급 배틈은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지금은 조금 제한된 상승을 보여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리튬 쪽은 여전히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게 리튬은 뭘로 대응해요? 뭐 미래나노텍, 리튬 포어스 뭘로 사야 돼요? 네, 저 같은 경우 일단 강원에너지와 리튬 포어스 두 종목을 현재 구간에서 트레이딩하기 여전히 괜찮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리튬 가격이 바닥을 유지를 하고 있는 거지 추세가 이제 우상향으로 바뀌는 건 아닙니다. 제가 어제 리튬 관련된 여러 가지 지표들도 보고 왔는데 이런 부분들이 아직은 이제 대세 상승을 야기하기보다는 바닥권을 유지를 한다 정도로 테마성 이슈로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이야기. 지금 지켜보기 트레이딩하기 좋게는 강원에너지와 리튬 포어스 두 종목이 괜찮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달 사이 한 1, 2% 정도 올랐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닥에서 계속 멈춰 있다가 약간의 움직임이 보이니까 시장은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리튬 쪽으로 트레이딩 관점 아직까지는 트레이딩으로만 대응해보자라는 의견이시니까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2차 전지 쪽 받고 이제 하이브리드 쪽 가볼게요. 2월 14일에 이제 현대차, 기아 하이브리드 모델 적용
늘린다, 라인업 확보한다라는 뉴스와 함께 이제 하이브리드 차로 전환하는 세계 기업에 대한 브리핑을 했었고요. 오늘 또 수정앵커도 추가해 주셨는데 그 진만쌤이 그때 당시에 코리아 FT랑 세방전지 얘기했거든요. 그 이후 흐름이 어땠나요? 네, 코리아 FT 같은 경우는 올랐다가 좀 조정이 있었고요. 이제 세방전지는 상단부를 좀 유지를 하고 있는데 네. 하이브리드 차의 차종이 좀 많아지면 당연히 관련돼서 조금 더 좋아질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지금 하이브리드 차 같은 경우 이제 좀 어느 정도 제한된 모델 내에서만 움직임이 좀 출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라인업이 다양해진다면 그만큼 판매량 자체는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저만 해도 이제 전기차는 조금 부담이 간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하이브리드 차 같은 경우 나오면은 내가 좋아하는 차종에 이제 하이브리드 차의 차종이 나오게 되면 저도 분명히 바꿀 의지가 있는데 그만큼 이제 실생활에 적용하게 되면 분명히 이게 전기차는 살짝 어느 정도 부담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조금 덜한 부분들이 있어서 만약에 라인업이 다양해진다라고 하면 추가적인 판매량 자체는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세 충분히 나올 수도 있고 아직 덜 올랐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코리아 FT 같은 경우 시간에 걸려서 많이 오른 건 사실입니다. 딱 돌림목에 위치돼 있어서 좋은 실적을 내놨기 때문에 오늘 또 의외의 또 상승폭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트레이딩 한다라고 하면은 오늘 어느 정도 시세가 더 분출할 수도 있고 이제 윗꼬리가 남는 것보다 그래도 밑에 꼬리와 이제 갭 상승이 크지 않는다라고 하면 시초가에 따라붙어도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코리아 FT가 지금 트레이딩하기 너무나 좋은 위치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세방전지 같은 경우에는 여기 현재 자리에서 의외에 또 이제 10% 이상의 상승률을 보여줄 수 있다는 점 그래도 생각보다 내외적으로 좋은 긍정의 평가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하이브리드 시장은 열렸다라고는 하지만 아직 주가 상승력은 좀 더 많이 나올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두 종목은 방금 설명해 드렸는데 이제 S&T 모티브가 지금 현재 자리에서 들어가기 조금 괜찮은 종목이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내가 이제 조금 안정적인 매매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S&T 모티브도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시장에 대한 얘기를 쭉쭉 이어갔고요. 이제 진만스픽 열어보겠습니다. 와,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 전쟁, 재건에 힘쓸 때 재건 쪽입니까? 네, 사실 뭐 여러 가지 재료들을 봤었을 때 실체의 유무보다는 돌아서 한두 번씩 타이밍이 있습니다. 뭐 5G, 6G도 그렇듯 한 달 단위로 돌아오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여러분들에게 또 트레이딩 요소로 꽤나 재미있는 모습을 보여줄 것 같은데 올랐다가 또 내려갔다가 또 한 번 정도의 한 10% 정도의 상승률을 보여줄 만한 그런 구간에 진입해 있어서 재건주 한번 가져와 봤고요. 재건의 유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재건의 이사기가 나오면서 재건주들의 흐름이 어느 정도 한 번씩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삼부토건 그다음에 데모 두 종목을 설명을 드리면서 삼부토건은 워낙 여러분들이 많이 매매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서 지금 현재 자리가 나쁘지 않다 10% 정도의 상승률은 데모와 같이 보여줄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크게 상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오늘 시장에서 크게 갭상승하지 않는다라는 가정에서 전일 종가 기준으로는 매력적인 자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부토건과 데모 쪽 얘기 주셨고요. 하나 AS만 할게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계속 방산 우주항공 쪽 얘기할 때 한화에어로의 이제 긍정의 답변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주셨고 끝을 모르고 갑니다. 올해 2월 달에만 한 40% 올랐더라고요. 어떻게 해요? 네, 더 그냥 보유하셔도 됩니다. 사실 신규 매수하기는 그렇게 매력적인 자리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뭐 10만 원 중반대, 뭐 15만 원대 위치하고 있는 평단이라고 하시면은 안 빠질 겁니다. 지금 빠지기 좀 제한되는 여러 가지 구간들도 굉장히 많고 상승 여력이 엄청 많이 남는 건 아닙니다만 그럼에도 추가적인 상승 시세는 계속적으로 보여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제가 그냥 뭐 모를 것 같으면 그냥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계속 갈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부분들이 잘 맞아 떨어졌습니다. 보유자분들께서는 파시지 마시고 한 20만 원 중반대, 25만 원까지는 지켜보셔도 될 것 같다는 이야기 드리면서 긍정적인 신호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시장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종목 AS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진만쌤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